안녕하세요. USB 컴퍼니 대표 김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3편으로 MSO 법인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세무조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병의원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다양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SO 법인을 도입하시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검토하셔야 할 부분은 병의원과 MSO 법인 간 계약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입니다. 인력 지원, 홍보 마케팅, 재료 구매 등 어디까지 수행할지 서비스 범위를 적시하고 그 대가를 수수료 형태로 책정할 때에는 늘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병의원 매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가 설정되거나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는 업무를 명목상에만 계약서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국세청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어떻게 가치를 산정했는지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MSO 법인의 당기 순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법인 내부에서 이익을 쌓아두고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배당을 통해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주 구성이나 자금 흐름이 투명해야 향후 세무조사나 해명 안내문을 받을 때에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USB 컴퍼니는 병의원 원장님과 MSO 법인을 세우고 운영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세부 절차와 계약서 작성, 회계, 세무자료 관리를 모두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상품권, 접대비, 복리후생비 같은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은 현금처럼 추적이 어려워서 접대비를 처리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고 한다면 광고 선전비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물품 증정이나 이벤트 기록이 존재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준다면 실제 직원이 받은 사실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이 모두 확인되어야 가사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의 구분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접대비는 명확히 특정된 사람과의 교제,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이며 연간 한도가 존재하지만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목적의 지출이므로 한도는 없되 실제 홍보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추석 선물이나 회식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에도 누구에게 얼마나 썼는지 반드시 문서화해 두어야 하고 종업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비용 불인정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MSO 법인은 병의원의 소득을 더 효율적으로 나누고 절세 구조를 설계해주며 동시에 병의원 경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훌륭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와 각종 신고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합리적이고 적법한 범위에서 운용해야 그 이점을 온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USB 컴퍼니는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많은 병의원 원장님들과 함께 하면서 세무와 노무, 마케팅을 종합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3편에 걸친 병의원 경영 컨설팅 그리고 MSO 법인 활용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1편에서 말씀드린 병의원 운영의 복잡성과 장부 기장의 한계, 2편의 MSO 법인을 활용한 절세 구조, 그리고 오늘 다룬 실무 사례와 세무조사 대응 전략까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병의원 경영에 대한 큰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저희 USB 컴퍼니는 원장님들이 진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